제20장 폭강성의 괴사 마지막 회 25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0장 폭강성의 괴사 25화. 사천성도 야안시 오사년, 이름 모를 시골 작은 마을에 나와 있는 자들은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지 야심한 시각에 은밀히 행동하고 있었으며 대주란 자는 괴악한 웃음소리를 내었다. 이에 허리를 조아리며 그의 부하가 말을 하였는데, 넷, 대주, 신명을 다하겠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야마대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작전에서 기용된 대원들은 모두 특무조들입니다. 하나가 모두 일당백의 실력을 갖추고 있어서 그래도 실수를 하면 안 된다. 넷. 하지만 대주, 사실 이 마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을 이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풀어놓은 이 마독에 노출된 한 사람만 있다면 그들의 손과 발, 그들의 침 등으로 충분히 모든 사람이 감염됩니다. 이곳 마을 사람 50여 명은 일각만 같이 있다고 하면 모두 감염될 것이고, 이 마을은 다른 증상 없이 이틀이면 모두 감염된 것이 확인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래 후부터 광인이 되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며 약 사흘을 헤매다가 스스로 죽을 것입니다. 한 줌의 핏물만 남는 것이 특징이지요. 그래, 나도 잘 알고 있다. 그것은 장조장의 말이 맞지. 그들은 영혼 없이 인육과 동물의 고기를 찾는 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효력은 오직 3일을 헤매다. 이 마독은 정말 대단해. 정말 대단하다. 오직 우리 사주만이 이 독에 해독약을 가지고 계시니 우리도 이 독에 노출되면 단 3개월까지 내성이 있어서 해가 없지만 3개월 지나면 독에 대한 내성이 없이 중독된다. 사주께서 주시는 해독약을 먹지 않으면 저들과 같이 영혼 없이 아기처럼 떠돌다가 죽게 된다. 명심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대주, 정말 이 마독이 오용주에게서 나온 극독인가요? 그렇다고 하는구나. 시체에 시독의 특징이 있다고 하나. 나도 정확히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는지 잘 모른다. 오직 만학전 외의 전주 애룡독 드타께서 개발하셨다고 하니 그 신묘함을 우리 같은 무사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다만 우리는 상부의 지시로 이 마을에 독을 푸는 것이니 이 마을 사람은 그냥 재수가 없는 것이고 선대가 쌓은 악으로 하늘의 벌을 받는 것이라 생각들 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대주, 모두 인시에 이곳을 벗어난다. 그리고 우리는 열흘 후에 이곳에 다시 와서 이곳을 조사하면 우리의 임무는 완수되는 것이다. 넷, 대주, 아이들에게 명령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보름달이 되어가는 달이 떠있는 동구 박대나무밭에서 2명의 흑예인이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들은 모두 검은색 무복에 검은색 두건을 둘렀고, 다만 대주란 자는 이마에서 늑대 모양의 둥글고 작은 금속 패를 달고 있었다. 푸른 늑대. 우리 청랑대는 이제 이곳 사천에서의 임무가 마지막이다. 우리는 이번 임무를 수행하면 작전지는 광서성 해안마을과 해왕도 작전에 투입될 것이다. 마독이라. 마독. 도대체 이들의 음모는 무엇이란 말인가? 사천의 성도에서 멀리 떨어진 야안시 오사년, 야심한 밤에 일단의 검은 무리는 몰려다니며 어떤 일을 꾸리고 있었다. 앞서 두 사람의 대화로는 마을에 어떤 실험을 하는 것과 같은데, 과연 이들의 행적에 이 오지 마을과 다른 인근 마을에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재난이 임하게 되었으니. 사흘 후 사천 야안 호사년 어느 시골 오지 마을. 쿵 한 소년인 보름달이 뜬 야심한 밤, 자시였는데 이 소녀는 자지 않고 자신의 집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집인지 초가집으로 만들어진 집 벽면을 머리로 박고 있었다. 지금 야심한 시간으로 본다면 이 아이의 행동은 매우 이상하게 보일만 했다. 그리고 더군다나 누구나 다 잠들어 있을 시간이지 않은가. 쿵. 작은 어두운 골목길에서 머리를 들이받고 있어서, 특히 야심한 밤이라 비록 한적한 마을이라도 더욱 이 아이의 행동을 두고 시비 거는 사람이 없었으니. 어떤 참놈이냐? 어떤 녀석인데? 다 자고 있는데 남의 집 담벼락에 망치질하는 것이냐? 울리는 소리로 도통잠을 잘 수 없구나. 콜록. 30대 장년인이 자다가 나와서 그런지 얼굴은 하얗고 두 눈은 조금 비정상적으로 매우 붉게 물들어 있었다. 이자를 다른 사람이 보았다면 조금 아파 보였고, 그리고 이자는 계속 잔기침을 하고 있었다. 콜록. 어떤 녀석이? 어라? 망치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내 방에 있는 벽에 머리를 박고 있잖아. 지금 몇 시인데. 장년이는 어린 소년을 보며 매우 기이히 여겼다. 그리고 그 소년을 자세히 보고 있었는데 넌 진성이가 아니냐? 허허. 어떻게 이 늦은 시간에 벽을 그렇게 받는 것이냐? 쿵쿵쿵. 야야. 진성아. 헉. 진성이라는 아이는 벽에 머리를 박는 것을 멈추고 새벽에 소란으로 깨어 밖으로 나온 장년인을 보았다. 소년의 머리에는 붉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어찌 세게 머리를 박았는지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또한 이 아이의 눈을 보라. 비록 어두운 밤이었지만 야밤에 보름달 빛이나 별빛의 빛이 비치면 간혹 안광이 빛나는 고양이나 야수의 눈빛처럼 장년의 눈에 보였다. 그 눈빛은 매우 날카로운 눈빛이었고 이런 눈빛은 대개 사흘 이상 굶주린 야수의 눈빛과도 같은 빛이었다. 이것은 도무지 어린아이의 눈빛은 아니었고 장년이는 아이의 눈빛을 보며 순간 오싹했다. 넌 진성이냐? 아니면 괴물인 것이냐? 배고파요. 뭐라고? 배고프다. 콜록콜록콜록. 미안하구나. 내가 기침을 해서 너의 말을 못 알아들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팔을 먹었지만 배고파. 비록 아이의 눈빛은 날카로운 혈광이었지만 어느 순간에는 몽롱한 눈을 하고 이웃집 아저씨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반복하였다. 하지만 고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내가 장결에 잘못 들은 것인가? 이봐, 진성아. 너는 매우 착한 아이가 아니냐. 아버지를 어떻게 하였다고? 배고파요. 배고파. 이 녀석, 이 야밤의 장난은. 너는 아무래도 몽유병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 머리에 피가 흐르는데 빨리 너의 집으로 가야겠다. 진성아, 나와 함께 너의 집으로 가자꾸나. 장년이는 아이에게 다가가 얼른 손을 내밀어 아이의 손을 잡았고 손을 잡아 끌어서 아이의 집으로 나선다. 아이의 집은 자신의 집과 붙어 있는 집으로 그는 아이와 20걸음을 걸어서 아이의 초가집 마당 살인문을 들어섰는데 헉! 이런. 장년이는 너무 놀란 눈을 하였다. 집이 아주 난장판이 되어 있는 모습이었다. 전쟁통에 도둑을 맞은 것처럼 방문들은 모두 열려 있었고 호롱불에 비친 집안의 모습과 마당에 집기들과 사람들이 엉겨서 쓰러져 있었으며 이 집에 사는 5명의 사람, 즉 진성이의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진성이의 삼촌 등 진성이를 제외하고 사람들은 엉겨서 쓰러져 있었다. 그는 쓰러진 자들에게 달려가서 확인하는데 콜록콜록. 아니, 이럴 수가. 사람들이 모두 죽어 있구나. 도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진성아. 장년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다가 진성이가 서 있는 자리를 돌아보았는데 언제 진성이라는 아이가 자신에게 접근하였는지. 장년이는 화들짝 놀랐고 진성이라는 아이는 입을 벌리고 말한다. 나는 배고프다. 아이는 장년인에게 갑자기 달려들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 음.